데이터 시각화 기말 평가 과제입니다. 가끔 과제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말 과제가. 지금 객관식 시험을 다 보고 있는데 걔 중에 하여튼 이런 과목들, 이런 과목 데이터 시각화라는 이 과목은 객관식 시험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과제물 로 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50점짜리 배점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다음 2024학년도 1학기 때 데이터 시각화가 있으면은 또 과제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과제명은 그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코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두 문제가 코드예요. 배점이 크죠, 이게. 38점이 코드 만드는 거고 12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2, 3번이 좀 어려울 겁니다. 문제를 보면은 뉴스에 데이터 시각화가 쓰인 사례를 찾아서 다음에 작성하시오. 그럼 이거 뭐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 검색하다가 뭐 그래프라든지 또는 히스토그램이라든지 막대 그래프라든지 또는 도수 분포표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 보고 그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거를 평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뭐 이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간단한 그런 내용을 해도 괜찮았었습니다. 저는 그랬었어요. 그냥 어쨌든 요구하는 거를 충족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2번은 이 선그래프로 뭐 시각화를 하는 건데 선그래프도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만이 아니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 4개의 도시에 관한 거예요. 각 도시별로 꺾은 선을 그리는데 그 4개의 꺾은 선을 한 화면에 그리거나 혹은 다른 화면에 그려도 되는데 다른 화면에 그리면은 쉽죠. 하나씩만 그리면 되니까. 근데 겹쳐서 그리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개의 꺾은 선을 겹쳐서 그릴 수 있으면 다른 화면에 그리는 것은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꺾은 선 그래프를 겹쳐서 그리게 되면 좀 점수를 잘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여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4개의 국가의 국경선을 시각화하세요. 예.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래프 제목을 본인의 학번으로 출력하시오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교재와 동영상 강의에 사용한 뭐 내추럴 어스 데이터를 사용해도 되고 지오 데이터 패키지의 월드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2번하고 3번하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말 과제물 데이터 시각화이요. 자, 여기서 저는 뭐 항상 자동차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쾌도 질주 월 수출액 69억 불 역대 최고치 또 갱신했다. 근데 자,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 뭐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이 상태를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설명하고 이걸 뭐를 나타낸다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위 자료의 데이터 시각화는 2023년 3월 자동차 수출 현황과 월별 친환경차 수출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3월 자동차 수출 현황은 3월 수출에 대해 수출량과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전월 대비 증감률, 1분기 수출, 전년 1분기 대비 증감률을 표로 표시했습니다. 월별 친환경차 수출 추이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추이를 수출량 대와 수출액 달러를 각각 격분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그냥 이 나타나 있는 거를 그냥 설명을 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설명할 거를 데이터로 시각화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각화되어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것을 학습하기를 이제 유도했던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 문제가 그 평가가 어떠하냐, 이 그래프가 잘 만들어진 건지 데이터 시각화가 잘 된 건지 그거를 평가하라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잘 평가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친환경차라는 이 카테고리, 이 분류가 맞지 않아요. 친환경차를 어디까지 친환경차라고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죠. 신뢰도가 없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친환경차를 뭘로 볼 것이냐, 전기차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뭐 공연비로 해가지고 몇 킬로미터 주행 가능하면은 그렇게 볼 것이냐, 배기량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나름대로 이거를 정리를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친환경차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그래프만 보는 사람에게는 오류로 생각할 수 있죠. 뭐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위 자료의 데이터 시각화는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불분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자동차 전체의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시각화한 데이터는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 3월의 수출 현황만 표시하였고, 그죠? 여기서도 3월 수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3월 수출. 월 수출액이 65억 불이라고 했는데 3월 수출이잖아요. 3월 수출. 그러니까 여기선 3월 수출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22억 7천만, 이게 수출액이라는 거잖아요. 수출액이 있고 이 친환경차가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겁니다. 좀 난해해요. 친환경차의 수출량과 수출액은 증가했으나, 그죠? 증가했으나 자동차 전체의 증감에 대해서는 시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3월 자동차 수출 현황을 알기 어렵죠. 이거는 친환경 차인 거지 자동차 수출 현황이 아니잖아요. 전체가 아니니까. 따라서 시각화를 통해 정보를 알리는 데 있어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친환경 차에 대해서 시각화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추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의 추이를 자세히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전기 자동차의 증가를 좀 의미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수출 추이를 보면은 7만 2천 대를 했다. 이게 뭐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전기차로만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이 정도까지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2번 이거 코드 만드는 거요. 자, 이 데이터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라이브러리 ggplot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입력을 해주는 거죠. 여기 이제 ggplot 그림 그릴 거니까 plot 사용해주고, 타이디버스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넣을 수 있는 거 뭐 다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쓰게 될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미리 넣어줘도 됩니다. 리드 엑셀, 이거는 엑셀 파일 읽어드리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PM에다가 리드 엑셀 해서 이 G 드라이브에다가 이 엑셀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여기 있는 이 엑셀 파일에서 시트, PM 데이터의 시트를 보자. 그죠? 읽어보자. 여기다가 이제 PM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데이트, 여기서 날짜하고 또 이 날짜하고 이 날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월별이에요. 월별로 그냥 PM1에 cbind 해가지고 합쳐주는 거죠. 이거. 그리고 여기 파이프 연사자를 넣어가지고 바로 연결될 수 있고 하고, ggplot 이용해가지고 그림은 그리면 돼. 간단해요. 이게 뭐 식은 간단한데 이거를 생각하거나 유추해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M1이라는 변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x는 데이터, y는 PM이라고 x축과 y축의 단위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i는 선을 그어가지고 선을 긋고, 그러니까 선 그래프죠. 선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 이제 꺾은 선을 그리는데 저는 여기 이제 결과가 나오지만은 이 꺾이는 이 부분에다가 점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원 포인트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랩 컬러 로케이션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색깔을 좀 구분을 하자, 그런 겁니다. 색깔을 구분하는데 랩스 이거로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요. 색깔이 컬러 로케이션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로케이션은 그냥 텍스트예요. 로케이션 위치 어디냐, 서울이냐 부산이냐 대전이냐 인천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 데이터 안에, 여기 엑셀 데이터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게 그 데이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에 있는 거죠. 컬럼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거죠. 그대로 갖다가 쓴 거고, 지지 타이틀 해가지고 학번 써주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 지지 타이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로 연결해가지고 이것저것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지 플롯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유용하죠. 되게. 그래서 테마를 설정을 하는데 플롯 타이틀을 좀 옵션을 주는 겁니다. 엘리멘트 텍스트를 볼드, 페이스 볼드, 그러니까 두껍게 하고 사이즈를 20으로 키우고 컬러를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플롯 백그라운드 해서 여기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테두리를 이렇게 선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형 형태로 나오는 거죠. 이게 앞에 있어가지고 배경 전체가 뭐 그런 건데 앞에가 가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 선으로 보이는 거죠.
표니까 플롯이 표니까 선으로 보이는. 그래서 컬러는 레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러한 데이터가 나와. 한 번에 표시를 한 거죠. 한 번에 표시를 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죠? 요거 한 번에 표시한 PM1이라는 요 데이터가 한 번에 이제 지지 플롯에 의해 가지고 한 번에 표시가 된 거죠. 네 개가 동시에 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PM의 요 데이터, 여기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행을 2열에서 5열까지 2, 3, 4, 5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 엑셀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2, 3, 4, 5죠. 그러니까 2, 3, 4, 5 이렇게 요거만 나타내라. 근데 모든 행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모든 행이라는 건 모든 이 전부 다 행이죠. 근데 범위를 지정을 해줬잖아요. 월별로 어디 2018년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렇게 해준 거죠. 월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꺾은 지점이 많잖아요. 이것이 다 들어간 겁니다. 이거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3번 국경선 표시하는 건데 하나를 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만 다 똑같아요. 중복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국경선만 표시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복사하면 된다. 지지프로2 쓰고 여기 SF 이게 함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오데이터를 이용하라고 뭐 지오 데이터 패키지 월드 함수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다른 경로로 데이터가 확보가 되고 저는 그냥 지오 데이터 패키지에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따로 이거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여기 패키지에 있는 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거 이제 한국을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컨트리 KOR 이것이 이제 변수로 다 이미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만 쓰고 그리고 맵 있잖아요. 맵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맵을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지도를 출력을 하라. 지지 플롯을 사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옴 SF 데이터 코리아는 이 색깔을 이걸로 그리고 북한은 이걸로 중국은 이걸로 일본은 이걸로 이렇게 색깔까지 구분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넣었어요. 뭐 이거를 여기서 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경계만 나타내면 되는데 저는 색깔로 구분해 갖고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맵에다가 랩스 요거 넣고 x를 라티튜드 그 다음에 y는 롱기튜드 이렇게 해갖고 뭐 적도 위도 그거죠. 경도위도 그걸 표시해 준 거고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학번을 넣고 이 학번에 좀 옵션을 주는 거죠. 테마로 해가지고 타이틀 플롯 타이틀에서 엘리멘트 텍스트 스페이스를 볼드 두껍게 하고 사이즈를 20으로 키우고 빨간색으로 한 다음에 뒤에 백그라운드 여기 엘리멘트 요거를 파란색으로 하라. 이렇게 코드를 만든 겁니다. 여기는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여기는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배운 거일 수도 있어요. 교재나 강의를 통해서 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다 배운 거예요. 사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은 거죠. 응용해가지고 배웠던 거를 써먹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시각화 기말 과제까지 완료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글 남겨주세요.